정문화의 인생 이야기, 오늘도 역시 심층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드라마 부분 심층 토크를 또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재밌는 드라마 하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그쵸. 평가받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 2 몇 년 만이죠? 한 3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날 바로 이제 저희가 관람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좀 심층 토크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장점부터 네. 오징어 게임의 장점, 게임이 좀 재밌다. 게임이 좀 재밌다. 저도 같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첫 번째랑 같기 때문에 네. 제외하고 남은 게임들이 총 3개인가가 나왔죠. 네. 두 개인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네. 미니게임 5개. 네. 그러니까 미니게임 5개, 짝짓기. 짝짓기. 네. 이게 생긴데 뭐 사실상 2개죠. 그쵸. 네, 같은 게임이 하나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간단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시즌 1에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사람이 거의 반이나 죽잖아요. 네. 그때 기억상으로 한 200명 정도 남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뭐 네. 3분의 1, 3분의 2, 뭐 절반 가까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게임에 이제 유경험자가 있다 보니까 게임의 파괴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사람이 덜 죽습니다. 그 2개의 게임을 하잖아요. 첫 번째 네. 그 미니게임 5개 어떻게 미니게임. 보셨나요? 일단은 약간 노림수라고 해야 되나? 그 오징어 게임 1편이 엄청 잘 됐잖아요,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 전통 게임이라 해야 되나? 좀 옛날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한국적인 느낌이 좀 강해져서 뭐 그렇게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되살리기 위해서 뭐 이제 공기라든지 제기차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 뭐 비석치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한 것도 나름 1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잘 살렸다고 보고 나름 긴장감 있었어요. 이게 5분이라는 시간 안에 한 명이 실수하면 나머지 5명이 죽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거기서 일어나는 인물 간의 갈등이라 해야 되나? 서로가 다 안 죽기 위해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네,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거둬가지고, 2편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을 좀 더 전 세계인이 알만한 게임 이런 걸로 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전통 게임으로 가는, 그리고 소개할 한국적인 게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걸 네. 미니게임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판단. 그냥 작품성적인 측면을 떠나서 조금 뭐 약간 국뽕이 네. 좀 차오른다. 그렇죠. 공기 같은 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걸로 네. 잡는 거 신기하기도 할 것 네. 같고. 그리고 약간 좀 공기가 굿즈로 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공기 되게 디자인도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뭐 팽이 같은 것도 뭐 신기하잖아요. 나름 그런 것들을 잘 살리지 않나. 1편의 음. 성공 요인을 조금 나름 파악해서 잘 갖고 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간에 답답했던 거는 2팀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명씩 팀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게 73팀이 있어요. 근데 2팀이 5분 동안 하고 거기 치우고 2팀, 거기 치우고 2팀, 거기 치우고 2팀 하면, 이거 사실 만약에 현실이었다 그러면 촬영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보면서 아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세트장 넓은데, 거기 세트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거기 운동장 넓은데 최소한 4팀 정도는 해야지 네. 이게 좀 순환이 좀 빨리 되지. 2팀밖에 안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네.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뭐 이제 드라마로 제작했으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네. 설정상 VIP들이 관람하는 그런 방송인 거잖아요. 인터넷 방송 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그 VIP들이 지루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아니면 약간 그 트루먼 쇼 방식의 송출되는 거죠. 약간 네, 24시간 내내 그렇죠. 방송하는. 아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네. 제가 이제 근데 그 장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인데 네. 이제 오징어 게임 1편에서 네. 오징어 게임 1편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그 네. 이유가 네. 그 약간의 그 설정에 공고해야 이 세계관이 재밌잖아요. 근데 네. 이 세계관에 설정에 약간 비약 같은 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 근본적인 의문이 들다 보니까 이 세계관에 몰입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VIP들이 네.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달고나 깨기, 그 사다리 건너기, 이런 게임은 솔직히 달고나 게임은 그냥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네. 뭐 스펙타클도 없고
막 다리 건너기 그냥 운빨 게임이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그 1000억 같은 그 뭐 몇십억을 들여서 보는데 그 건너는 거 보고 있어. 아무리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다지만 이게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다 이 천문적인 돈을 들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의미를 들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서부터 이 설정에 몰입을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인물들이 엮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가 이 게임을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하는 게임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다리 건너는 거 혼자 하는 거야. 이거 달고나 깨는 거 혼자 하는 거잖아. 뭐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못 해버리면 옆 사람이 죽는다는. 그래서 옆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그리고 못했을 때 막 욕하게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 인물 관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재밌었고 그 다음 게임도 팀 게임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미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보는 VIP들도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설정의 비약이 조금 1편보다 줄어들어.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팀전이 좀 재밌는 게 네, 일단 팀전. 개인전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달고나는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달고나는 진짜 네. 달고나는 그러니까 달고나를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하고 있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VIP들은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 그냥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그 솔직히 뭐가 그게 재밌어요? 과연 재밌을까? 그 인물의 캐릭터성이 살아나야지 네. 누구를 응원하면서 막 이런 재미를 보잖아요. 그쵸. 막 더니아스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캐릭터성이 살아날 만한 그게 없잖아요. 다행히도 미니게임 그 5개는 그 5명을 이제 2팀씩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팀을 집중을 잘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트러블이라든지 네. 캐릭터를 좀 보기가 쉬울 것 같고 네. 사실 더 재밌었던 거는 세 번째 대결. 세 번째 장면은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다. 되게 재밌다. 네. 되게 재밌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의 특성이 뭔가 인간의 비열함, 뭐 그쵸. 그러니까 본성 이런 거에 끝을 보는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 게임은 그 찰나의 순간에 나와 같이 팀을 하는 사람을 버려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네. 되거나 하는 순간의 게임이다 보니까 세 번째 게임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 그렇죠. 네. 그게 재밌어.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네. 것 자체가 네. 그만큼 몰입을 해서 보고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재밌지 않았나. 그 작은 게임 안에서 배신도 나오고 네. 그 악당과의 팀도 협력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을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확실히 1편보다 게임이 재밌다. 네, 게임이 재밌다. 게임이 보는 맛이 있고 긴장감이 있다. 네. 그리고 뭐 또 장점도 뭐 있을까요? 장점 그 전 연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연기 뭐 어떤 저는 이게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캐릭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융합이 될 수 있을까? 음... 왜냐면 한 명 한 명 서사를 안 비춰주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을 비교적 배우들의 연기가 그걸 뒷받침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나오는 그 양동근 네, 씨가 양동근 씨. 연기했던 아들 역할. 네. 그분 연기가 저는 네. 굉장히 너무 잘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제일 최고가 그 양동근이 연기했던 남자 배우. 그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진짜 철부지의 아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딱 진짜 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서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 보면 어떤 캐릭터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런 걸 또 잘 살려주고 막그 타노스의 부하 타노스의 부하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뭐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솔직히 그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서사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연기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1편보다 연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노스도 사실 다른 배우가 있으면 더 별로였을 것 같은데 그나마 뻔뻔하고 네. 그나마 랩을 좀 할 줄 아는 네. 타노스 그 개그캐예요. 네, 네, 개그캐고 재밌어요. 네. 오히려 그 역할에 뺑앤탑은 예전부터 약간 또라이 캐릭터로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저는 좀 한 명 더 꼽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연기가 공유가 했던 양봉남. 초반에 진짜 미친 것 같은 네. 그 연기 보면서 그 사람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는. 되게 바르게 딱 네. 머리도 가르마 딱 해가지고 딱 바르게 보이는데 그 마지막에 러시안 룰렛 하잖아요. 저거 탔으면 총알 한 발 남았고 내가 총 쏴야 되는 거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도 캔디다. 이랬을 때 거기서 이제 끝까지 지지 않고 미친 신념 같은 듯한 느낌이 되게 어떻게 보면 1편에서 되게 독특했던 캐릭터고 좀 서사를 풀어줬으면 하는 캐릭터였는데 좀 나름대로 풀어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웃는 표정 보잖아요. 거의 네. 공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볼거리가 약간 풍성하다. 게임도 재밌고 네. 그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하고 미술 같은 것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단점은 저는 가장 크게 느껴졌던 단점은 시즌 3의 예고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오징어 게임 1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 불호 중에 고르라면 저는 호거든요. 세계관이나 뭐 이런 독특함으로 호를 준 거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나오는 캐릭터들의 서사가 사실 오징어 게임 1에는 전개가 느린 이유가 그런 인물 한 명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좀 느렸잖아요. 그쵸. 근데 2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요. 그리고 늘어나는 캐릭터들은 더 많아. 근데 이게 하나의 시즌을 반으로 나눠서 이 시즌 2만 공개된 거기 때문에 네. 전개에 비해서 나온 캐릭터들의 서사가 나온 게 거의 없고 많이 안 풀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다. 네. 네. 그래서 7부작으로 나왔잖아요. 네. 긴 거를 반으로 잘라서 7부작이라는 애매한 부작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오징어 게임 1처럼 좀 길더라 전개가 느리고 좀 편이 많더라도 하나의 시즌으로 나와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크게 듭니다. 서사가 있는 인물들은 사실상 다 살아남았는데 잘 풀리진 않았죠. 그 사람의 서사 같은 게 다. 그래서 전개가 일단은 좀 되게 느린 게 좀 아쉬웠고 사실 오징어 게임 1 때도 그 게임을 시작하는 게 1편에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 2에는 게임 시작이 3화부터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1화, 2화를 성기훈과 위화준 배우 역할을 맡았던 그 두 분의 이제 그 추적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결국엔 편을 두 편이나 할애했죠. 그게 근데 조금 좀 루즈하지 않았나. 사실 저희가 저번에 바로 직전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개가 너무 네. 빨랐던 돌풍이다 돌풍이다 보니까 네. 보니까 지금 그 돌풍이었으면 이미 진작에 게임 끝났어요. 그 네. 시즌2 게임 끝나고 다른 네. 게임 시작했어요 이미. 네,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게 네. 좀 전개가 느려서 아쉬웠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뽑는 거는 이게 시즌 1에서도 단점으로 뽑혔고 그게 이어졌는데 오징어 게임을 저는 부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인공부터 말하자면 주인공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같이 살아서 나간다. 그리고 이 게임을 붕괴시킨다. 어쨌든 이 목표가 두 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한 목표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게 456억을 받고 네. 얘네들이 추적하잖아요. 네. 이 추적한 이유가 네.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중단시키는 거가 네. 목표인 거죠. 그렇죠. 게임을 멈추게 하려고.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잘 안 세요. T인가 J인가?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게임을 붕괴시킨다는 거는 굉장한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그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1, 2화 때 하려고 한 행동이 뭐냐 그 게임의 그 진행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잡으려고 하는지 잡고 나간 이유를 몰라요. 거기서 대사가 나오거든요. 잡고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네. 잡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면 잡고 나서 걔가 뭐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걔가 만약에 자결을 한다거나 뭐 말을 안 한다거나 네. 뭐 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서도 게임을 중단시키려고 잘 뭔가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저 말 들어보세요. 설득을 해보다가 설득 안 되면 또 가만히 있다가 전 이 예.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설득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저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설득 말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스페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쪽에 소등하고 나서 이제 서로 네. 죽이는 이게 다 살아나가려면 X표가 이겨야 되고 X표가 이겨야 되면 다른 거기 있던 X표 팀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O를 먼저 치자. 그러면 상대방도 O팀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네. 있지 않냐. 저는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게임을 진짜 중단시키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체제를 전복시키자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이런 선택을 조금 하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애초에 진짜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향이었으면 그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그렇죠. 위아준 배우가 하고 있는 그쪽에 네. 합류를 해서 그렇죠.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네. 이런 어떤 식으로 됐어야 되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얘가 내부 스파이가 돼서 네. 이 정보를 빼내서 네. 얘네들이 이제 침투해서 체제를 그 붕괴시키는 네. 그런 식의 전략을 짰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기훈이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예, 짠것 네. 같아요. 이거 보면 왜냐면 딱- 이거 네. 위치 추적기 같은 네. 거 해서 넣잖아요. 야, 그냥 한 개면 뭐예요? 여러 가지 했어야지. 메이비 방판에 좀 세워놨어야 될까? 플랜 C, B 다 세워놨어야지. 이게 그 엄청 덕에 기억에 싸우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보여요. 시야 안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성기훈이 무궁화 게임 딱 들어갔을 네. 때 자기 치아에 이게 없는 거 보고 처음 하는
속으로 하는 말이 좆됐다.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 좆됐다. 나 그냥 다시 참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위 보잖아요. 드론 날아다니는지. 근데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성기훈은 다시 게임 참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게임을 다 같이 살아나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 이거는 조금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고 생각하냐면 네. 일단 체제 전복을 하려면 네. 그것도 계획을 엄청 짜야 되는데 네. 별로 계획이 없어요. 총을 뺏어서 그 지휘관이 있는 대로 가자. 근데 여기 공간이 자기 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 홈도 아닌데다가 상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단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네. 심지어 걔네들은 여기가 홈이야.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이걸 뚫고 가겠다? 심지어 인원도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걔네들은 이 체제를 정복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체제를 정복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네는 돈을 벌려고 들어오고 왔는데 이 정도 돈만 벌고 나가면 되는 건데 나는 죽기는 싫고 이 정도는 돈은 벌어야겠고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건데 돈을 덜 벌고 싶어하는 애들은 당연히 체제 정복을 안 시키려고 하겠고 왜냐면 체제 정복하면 돈 못 받으니까 얘네들은 죽기는 싫어하는 애인데 돈은 좀 벌어야 되는 애들인데 체제 정복 시키면 돈도 못 받고 죽을 위험은 더 커. 얘네들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시즌2의 최대 단점은 성기훈을 따르는 자들의 선택이 납득이 전혀 가지가 않는다. 전혀 안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면 성기훈의 신념이 납득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성기훈의 말을 듣고 얘네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그 얘기를 들어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만약에 X팀에 있으면 이거 밤에 습격 오는 거 잘 막아가지고 X표 인원을 늘린 다음에 게임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정상적인 사고죠. 근데 총을 들고 체제를 전복시켜서 모두가 다 나가게 하자? 그게 왜 더 말이 안 되냐면 모두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어요. 엑소표를 누르면 모두가 돈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체제를 정복시켜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두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기훈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왜 이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얘들은 돈이 목표거나 생존이 목표거나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다 위반하는 게 그 성기훈의 마지막 그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얘를 따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따라 나가는 애들 중에서 자원에서 나가는 거 보고 왜 가만히 있어야 생존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리고 성기훈이 뭘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안 보였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러니까 그쵸.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심지어 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는 상대방은 이미 자기 자신들의 짱을 스파이로 박아놔요. 그러니까 더 지니어스에서 장동민이 스파이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거. 아니 성기훈이 뭔가를 했으면 뭐 이제 뭐 오전 게임 내부에 누굴 침투시켰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제 빨리 이제 이미 거의 다 왔다는 걸 알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개끼다. 이거는 똥꼬집이에요. 이거는 질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지어 게임 1에서 비교적 실력으로 이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가 솔직히 운으로 이겼잖아요. 얘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게임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성기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나름의 그 개성이죠. 모든 이런 데에서는 리더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계획 다 세우고 막 이제 체제 정복시키려는 애들이 다 똑똑하거든요. 얘는 똑똑하진 않아. 용기만 있어. 이게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솔직히 거기 참가해서 산다는 게 그거 확률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게임을 몇 개를 했는데 이게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운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게임인데 얘는 그냥 다 살아남았어. 일단 그래가지고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병헌으로 나온 영일. 오영일. 오영일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하려고 하는지. 오영일 캐릭터는 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오일남 캐릭터 제가 추측하기로는 오시잖아요 둘 다. 뭔가 이제 좀 가족 관계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어서 그냥 들어왔다. 그래서 막 그거 있잖아요. 오일남이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 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그런 신념 싸움인 거예요. 얘는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애가 성기훈이고 이병헌 씨는
오씨 가문. 그냥 오씨 가문은 인간은 다 추악하다 이를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 거기 들어가서 얘가 이제 혁명을 하기 약간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혁명이 잘못됐고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해주려고 뭔가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병헌이 성기훈을 그 게임에 어쨌든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거든요. 아까 방금처럼 굉장히 위험한 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유경험자니까 엑스프로 해가지고 게임이 재미없게 끝날 수도 있고 성기훈을 넣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병헌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니까. 그래서 본인도 참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그 팽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팽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게 연기한 아니라 것 같아요. 연기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도 조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이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제 헝거 게임 뒷부분, 메이즈 러너 중간 뒷부분. 왜 안 좋아하냐? 체제 전복을 하는 영화들. 왜냐면 1편의 성공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이 체제 안에 있는 게임이 재밌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헝거 게임이 왜 재밌었어요? 헝거 게임이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메이즈 러너가 왜 재밌었어? 그 미드로 하고 있는 게 재밌으니까. 오징어 게임도 사실 재밌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게임들이 재밌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흥행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체제 전복 영화는 그냥 장점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영화다. 근데 이번 오징어 게임의 체제 전복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네 그 부분이 오히려 이게 시즌 3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체제 전복이 실패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는 듯한 느낌. 조금 그 부분이 좀 시즌 3를 좀 그나마 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 아직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시즌 3.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결말을 알고 있어요. 말해줘요. 이게 더 플랫폼 엔딩이라고 해서 다시 성기훈이 들어가요. 그래서 게임이 다시 진행돼요.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들이 뭐 성기훈, 임신한 그 친구. 그래서 걔네 둘이 1대1 하는 거죠. 성기훈이랑 임신한 친구. 근데 이제 성기훈은 상징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서 그 아이와 엄마를 우승자로 만들면서 엔딩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도 체제 전복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오징어 게임에 그 임산부가 승리했다는 거를 남겨야 된다.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말해줘요. 그 마지막에 성기훈이 또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이병헌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얼굴 벗겨져. 이병헌이야. 근데 이병헌이 나를 죽이면 너가 프론트맨을 할 수가 있어. 너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게. 뭐 나를 죽이고 프론트맨으로 이 게임을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지 않고 할 건지. 근데 성기훈이 안 죽여. 난 그래도 너와 달라. 마지막 폭파하고 버튼 팍 하면서 그 선 빠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폭파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거 스포해버렸다. 이거 스포해버렸다. 이거 근데 맞아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그 선 마지막 터지면서 끝납니다. 어쨌든 성기훈이 그 프론트맨의 정체가 이병헌인 걸 알게 된다. 왜 게임에 참가한 거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그 혹시 머니게임 웹툰 보셨나요? 네. 약간 그거대로 흘러갈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그 머니게임 이후에 퍼니게임인가 뭐 이런 데서 더 가잖아요. 머니게임, 뭐 파이게임, 네. 퍼니게임 이런 식으로 원래 가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참가하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참가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걔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그 주최자랑 이겨보려고 네. 하는 것도 뭔가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럴 거면 머니게임을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뭔가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개 장면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 더 플랫폼 엔딩은 조금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상징을 남겨놔야 된다 엔딩보다는 이병헌이랑 1대1로 하다가 가면 벗겨져서 정체 알게 되는데 나를 죽이면 너가 이제 프론트맨을 하면서 이제 이 게임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거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근데 왜 성기훈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죽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성기훈 캐릭터 얼마나 VIP 입장에서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우승자가 다시 게임에 참여해? 456억이 있는데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얘가 계속 살아있어야 이거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시킬지도 모르는데 그만! 근데 빵! 그래서 죽었는데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오징어 게임 빼고 더 지니어스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빠라바밤. 아니면 헝거 게임 넣는다. 헝거 게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헝거 게임이나 배틀그라운드는 전형적인 생존을 위한 그 처절한 사투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추해 보이고 한없이 비참해지게 느껴지려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걸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달고나 뽑기에 막 내 목숨이 달려 있는 그 추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쾌감을 얻는 VIP들의 심리를 좀 그려낸 게 아닐까. 사실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공기놀이 하나에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고 달고나 하나에 목숨이 달려있고 이런 게 뭔가 그 정말 뒤틀린 쾌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VIP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점 전 3점에서 한 2.5. 근데 저는 시즌2만 보면 저는 2.5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즌3가 나오고 보면 그 두 시즌이 하나의 드라마로 분명히 그려질 텐데 과연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 전체로 봤을 때 2.5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어요. 시즌3가 나면 좀 재평가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 오징어 게임 1편보다는 재밌었는데 그래도 한 2, 3점은 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개가 좀 더 빨랐으면 좀 더 후하게 점수를 쳤을 것 같은데 저는 돌풍식 전개에 시즌2와 시즌3 합쳤으면 이거 나름대로 명작이 나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저는 약간 이런 엔딩도 조금 마지막에 이제 프론트맨도 대장인데 그 위에 진짜 VIP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VIP들의 짱. 근데 전화기 꺼내면서 박동호입니다. 이러면 저는 와. 5점이에요. 와 개꿀잼이다. 설경구 배우가 깜짝 출연하면 또 출연하면 좋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엔딩 3개 매겠습니다. 더 플랫폼 엔딩, 프론트맨 교체 엔딩, 그리고 세 번째가 박동호입니다 엔딩.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세가 또 잘 돼버리면 아니 400억으로 1조를 벌었는데 제 엔딩 안 안 끝나. 끝나. 오징어 게임 계속 유지됨.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오징어 게임 세계관의 프리퀄 네. 같은 느낌으로 오징어 게임 서막의 시작. 왜냐하면 헝거 게임도 이번에 그 헝거 게임 그 나왔잖아요. 앞부분 세계관을 다룬 네. 영화 나왔잖아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게임이 왜 생겼는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일남 배우가 네. 오일남 이야기로 나올 수도 있고. 오일남 젊었을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네, 그래서 정건의 인생 이야기, 오징어 게임 심층 토크 이렇게 또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시즌 3가 언제 나올지는 또 모르겠는데 또 시즌 3 되면 한준평 아직 안 했잖아요. 한줄 평. 더 플랫폼 엔딩 기대해 본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럼 뭐 저는 뭐 전반전 끝. 정말 하프타임. 하프타임. 인터미션. 인터미션. 네, 뭐 그래서 정건의 인생 이야기, 오징어 게임 2 심층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또 저희는 다음 재밌는 작품이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